잡서 펴세요. 208쪽 한용운의 수의 비밀. 시가 짧아 보이는데 되게 설명할 게 많아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45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도 끝나면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지가 뭐 할 건데? 너는 원래 예정된 시간에 우리 제일 중요한 그거야.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일찍 가면 일찍 간 만큼 뭐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이 밤에 2시간 간다고? 그 거짓말은 진짜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주로 192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으로 대표적인 시집이 님의 침묵이었죠. 그리고 한용운은 시인으로서, 승려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자, 한용운 시에 보면요, 당신 또는 임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의미가 뭐냐, 시인의 관점으로 봤더니, 승려의 관점으로 봤더니, 독립운동가의 관점으로 봤더니 각각 달리 해석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인의 관점, 두 번째 승려의 관점, 세 번째 독립운동 관점을 각각 밑에 정리해 보니까 자, 첫 번째 시인의 관점을 보게 되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연인,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표면적인 해석이 돼요. 근데 니은, 디귿으로 들어가면 깊어집니다. 자, 니은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됩니까? 승려의 관점에서 당신은 절대자가 되기도 하고, 절대자라는 얘기는 승려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절대자, 부처님께서 혹은 이 스님으로 뭐 해야 되는 것? 중생들을 구제해야 돼요. 그럼 구제의 대상인 중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디귿. 독립운동을 관점 봤을 때 당신은 누가 된다? 조국이 되죠. 어떤 조국? 빼앗긴 조국. 그래서 요 니은과 디귿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또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당신이 됩니다. 그래서 한용운의 시를요, 기억 차원에서 해석하고 끝내버리면 시를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니은으로 들어가거나 디귿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니은으로 해석되는 시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알 수 없어요. 시 제목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두사불체 2인가? 거기에 그 조폭들 이야기거든? 그 중에 대학을 나온 그 조직원이 있었어. 그래서 중간 보스가, 야, 이번 작전은 어떻게 진행한대? 시크릿입니다, 형님. 시크릿이 뭐냐? 비밀입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봐라. 시크릿이 뭐냐니까? 비밀입니다, 형님. 처맞은 얘기가 나오는데, 금방 이거지. 내가 이 시 제목은 알 수 없어요 하니까 똑같은 걸 느낀 거지. 반응이 그래. 재미없어. 네 인생 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살아?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뭐냐면요, 그거야.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면서 떨어지는 오동잎은 뭐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뭐
타는 저녁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런 시가 있어. 그 시가 바로 절대자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취를 느껴가는 구도적인 시거든요. 그때는 딱 이 니은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의 비밀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디귿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의 요 단원의 요 작품을 실어놓은 의도를 지금 교과서 저자의 감수를 받은 자습도 지필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208쪽 오른쪽 위에 작품 감상 포인트 이렇게 했잖아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시인이 지은 시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209쪽에 확인 문제, 나 친절하다. 2번에 보기 안에다 보면 임 또는 당신은 조국 민족 부처의 연인 중생 등 다양한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특히 일제강점기는 당대 한계를 극복하는 조선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당신의 옷의 상징적 의미가 2번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화자의 노력과 정성을 의미한다. 뭐로 해석해야 돼요? 이 디귿으로 해석해야 돼요. 알겠죠? 조국으로 봐야 됩니다. 흥분한 거 아니야. 자, 들어갈게요. 수의 비밀. 자, 1년입니다. 나는, 나, 시적화자, 나인데, 이때 시적화자는요, 여성으로 봅니다. 왜 여성으로 보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여기 답을 채울 거고요. 시 같은 거 공부할 때 나중에 시험 대비하기 제일 좋은 공부법 중에 그게 있대. 이거는 그 공부의 신 그 아저씨 이름 뭐니? 강성태. 이게 빨간 명찰 달고 다니는 그지? 그 아저씨가 그 방법을 많이 이용한대. 그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막 내용 정리하잖아. 뭐 시적화자는 뭐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고 막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 이 정리 내용이 쭉 돼 있으면 나중에 여기다가 큐를 쓰는 거야. 시적 화자는 또 큐를 쓰는 거야. 상황은 또 큐를 쓰는 거야.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면 거꾸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문제, 답, 이런 식으로 공부가 정리가 된대. 어떻게 물어보면 답을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시험에 가까운 공부법이래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시적 화자 누구였지? 시적 상황이 뭐였지? 시적 대상은 누구였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답을 끄집어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는 그거래.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우리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시험 공부할 때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학교 수업 받았어, 선생님 수업 받았어, 자습서의 문제 풀어봤어, 예상 문제 풀어봤고 문제형도 풀어봤어. 그러면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 다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는데 시험 때 그것을 얼마나 잘 뺐을 수 있느냐가 결국 시험 공부의 끝이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질문에 대한 답 형식으로 폴더화 시키는 게 제일 공부법이에요. 제일 좋은 공부법이에요. 동동은 어떤 노래지? 동동에 있는 소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물어보면 자기가 답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이 시켰는데 애들이 성공 많이 하는데 의외로 안 하려고 백지에다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하얀 종이 주고 거기다가 자 산수유나무 농사 써. 그리고 다 써봐. 네가 그 작품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시적화자, 시적 상황, 표현, 이미지 다 써봐 해서 안 나온 게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거지. 거기를 다시 한번 빨간 펜으로 자습서과 교과서 옮겨가지고 채워 넣으면 하나 완성. 이게 통과.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방법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자 여성이에요. 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채울 거고요.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당신. 시적 대상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연인이면, 부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국이면, 우리가 원하는 조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여기에 은근 깔려있는 발상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의인화 시킨 거죠.
왜? 이때 당신은 2인칭이기 때문에. 뭐 한 거야? 당신을, 조국을 뭐? 사람처럼 표현한 거지. 그리고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놨습니다. 옷. 자, 이때 옷은 아까 우리가 2번 문제 2번 답 찾았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화자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이때 정성이란 의미와 옷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또 관련 줄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철의 사미인곡에. 참고로 우리 시험범위에 송민곡이 있지만 사민곡과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송민곡은 을려감례 대화 형식이었어. 근데 사민곡은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님에게 보내는 화자의 사랑을 담은 소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름에 뭐 보냅니까? 옷 보내잖아, 옷.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소재, 옷이 여기 있는 것과 일부 유사한 기능을 담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뭐 해보는 거? 관련 작품 비교 예측해보는 거. 사민곡에 나오는 옷.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때 다 지어 놓았습니다는 문맥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뒤에 내용 더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어떤 옷을 지었느냐?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자, 보이는 거 하나씩. 첫 번째, 심의, 도포, 자리옷, 나열했네, 옷의 종류, 열거법. 두 번째, 짓고, 지었습니다. 대꾸와 반복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심의. 벼슬 아친 관리 남성이 공식적인 자리에 입고 나가는 어떤 관복. 이것을 심이라고 하고요. 도포라는 얘기는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어떤 좀 약간의 단정한, 비교적 단정한 어떤 외투. 그 다음에 자리옷 하게 되면 잠자리에서 입는 편안한 옷. 모두 남성의 옷이에요. 남성의 옷. 이 말은 님은 조국이면서 성별은 남성이라는 얘기죠. 그럼 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자는 여성이 되는. 그래서 내가 정성껏 남성인 당신을 위해서 이런 옷들을 다 지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를 가지고? 바로 님의 옷이라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고, 두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다 지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비읍니다로 끝나요. 우리 비읍니다는 경어체, 존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어체는 보통 여성적 어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보는 근거 두 가지. 이 옷이 남성의 옷이어서, 또 하나는 여성적 경어체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자리를 또 지었습니다. 근데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 뿐입니다.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때 수 놓는 것은요, 바로 당신을 기다리는 행위를 무엇으로? 옷에 수를 놓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야? 완성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는 수를 놓지 않겠다. 끝내지 않겠다예요. 자, 이렇게 뭔가 화자가 여성이면서 당신을 위해서 뭔가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서 이런 옷을 짓는데 완성하지 않은 거 수 놓는 것입니다. 왜 수를 놓는 것을 완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제목과 관련된 있는 비밀을 남겨놓고 있죠. 그 답은 2연에 나옵니다. 자, 2연 들어갈게요. 자, 그 주머니는, 옷에 있는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바로 수를 놓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수를 놓는 행위와 그만두는 행위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여기에서 화자는 뭐 했을까요?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일종의 고민을 했겠죠. 왜 술을 놓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또 술을 놓고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 그 이유 밑에 내려가면 나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왜?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그럼 왜 짓다가 놓아두고 술을 놓다가 그만두고 왜 했을까?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즉 내가 옷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 피상적으로만 겉으로만 보이는 대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뭐한 거로? 내가 바른 솜씨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그러한 비밀은 내가 진짜 술을 완성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 진짜 이유,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 볼게요.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당신에 대한 기다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자, 이것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조국으로 보면 바로 국권 상실의 아픔을 겪고 다시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국권 회복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 내용 국권 상실의 아픔과 회복의 어려움을 담은 내용은요. 한용운 시인이 민족대표 33인으로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부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919년 3.1 운동에
실패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화자가 느끼고 있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저희 생일 언제야? 수정 테이프로 생일 선물 하나 사. 글씨가 막 이상하구나. 그래서 따라 쓰다 보면 틀리고 하는구나. 자, 그럴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어떻게 된다? 나의 마음은 자, 출발한 거야. 내 마음은 어떻게 된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간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지금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대. 구체적인 사물처럼 움직이고 있어. 마치 실처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타난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인 형상화가 나타난 부분. 그리고 얘들아, 금실 이거 골드 아니야? 비단금자야. 그 비단실이야. 색채 이미지 있던 거 낚이면 안 돼. 실크. 골드가 아니고. 얘들아, 이런 거는 심의 같은 거는 참고로 자리옷에는 뭐 술을 놓겠니? 해봐야 뭐 모이라 공동산 곰돌이나 술 놓겠지. 여기 이런 데도 술을 놓잖아. 관복 같은 거니까. 여기 술을 놓을 때 당연히 뭐야? 비단 옷이니까 비단으로. 그지? 술을 놓는 거지. 자, 그럴 때 추상적 관념이란 마음을 뭐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성한 표현이 있었고요. 바늘구멍 들어가고 그 내 마음이 뭐가 돼?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이때 맑은 노래. 해석의 애를 먹었는데 일단요. 노래 관점에서 이것을 청각적인 이미지의 위안, 위로가 됩니다. 무엇은 술을 놓는 행위는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풀기도 하고 일단 의심을 해.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맑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맑다는 것은 깨끗한 거고 일단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지러웠던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렸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정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위안이 된다, 자기정화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공감각 하니까 또 좀 애매하긴 해. 그 표면으로 보는 공감각은 맞거든? 맑은 노래하면? 그러니까 노래가 맑다,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는 있어. 근데 각각의 해석이 나와버렸거든. 그 노래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맑게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또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거야, 별도로. 그래서 각각 위로의 의미, 자기정화의 의미. 자,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화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 뭐가 됩니다?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나의 마음은 출발했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나의 마음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돌아왔지. 여기에서 우리는 순환적 인식을 엿볼 수 있죠.
순환이 어쩌라고요? 이거 한용운 시인은요, 불교 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불교적 진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핵심은요, 이거예요. 불교적 진리의 가장 큰 핵심,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돈다예요. 돌고 돈다입니다. 그 윤회사상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회, 자, 정, 리, 거, 자, 필, 반이라고 해서 회, 모인 사람은 리, 반드시 이별하게 돼 있고 거,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나를 뺏겼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님이 떠났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절대적인 믿음이 멀어졌으면 그 믿음이 다시 생겨날 것이고 이런 순환적 인식이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정서도 마찬가지, 이 사상도 마찬가지 순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역설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요,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이유 첫 번째예요. 바로 술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무엇 때문이다? 술을 놓는 행위가 바로 위안과 자기정화의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놓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나는 뭐합니다? 술을 놓는 거예요. 근데 완성을 하지 않죠. 왜 완성 안 해? 계속 힘들 때마다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만약에 끝내버리면 더 이상 뭐 하는 거야? 힘든 일이 왔을 때 다시 술을 놓으면서 자기 위안과 정화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완성을 미루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위안과 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자, 이 보물을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표면적이 어디야? 여기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보게 되면 뭐로 해석됩니까? 바로 당신에게 어울릴 가치 있는 물건. 그 주머니에 넣어둘 가치 있는 물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완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면적으로 조국으로 해석하게 되면 조국의 독립. 아직 나라를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독립이 되는 그날까지 나의 이 기다림을 멈추지 않기 위해 수 놓는 걸 완성해버리면요. 더 이상 내가 술을 놓으면서 애들아 술을 놓으면서 당신을 기다리지 않게 돼요. 더 이상은. 완성해버리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뭐야? 조국의 독립이 돌아올 그날까지.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완성은 얘들아 완성은 말 그대로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끝나버리는 거야. 자기 정화도 끝나버리고 독립에 대한 기다림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완성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술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어떤 의미예요? 바로 독립에 대한 기다림.
물론 이렇게만 해석해도 돼요.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그러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정리하고 잠깐만 다 쓴 친구들은요. 211쪽에 3번 문제로 가서 이 작품을 지금 이 교과서는 이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보기 지문에서. 그래서 1번에 당신이 의미하는 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조국, 민족, 절대자, 진리, 자유 등 여러 가지가 있겠고 2번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님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나 물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의 삶을 비추라고 했기 때문에 억압적인 현실을 벗어나는 것, 조국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날까지 뭐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술을 완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됩니까? 화자의 태도는 조국을 빼앗긴 조국을 빼앗긴 그 국권 필탈의 상황 속에서 술을 놓는 행위에 완성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하는 것?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위안과 자기정화, 그리고 기다림의 자세를 변치 않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술을 완성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자,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인데 한용운의 시가요. 거의 역설법은 한용운의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 뭐 시그니처 이렇게 불릴 정도로 되게 많이 씁니다. 님의 침묵 시집에 실려있는 시의 상당수의 시들이 대부분 다 역설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설법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한용운은 첫 번째 걸 씁니다. 모순된 진술에 의한 역설법이에요. 이게 금방 우리 알 수 없어요 같은 시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지금 진술했거든? 근데 진술 자체가 어때?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라는 진술을 한 거야. 모순된 진술을 한 거죠. 이런 건 모순 진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진술이 나오는 근거는요. 불교 사상이에요. 재라는 죽은 것이 기름이라는 생명을 얻게 된다. 유명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설법은 모순 형용이에요. 이것은 한용운의 이런 불교 사상에 의한 라인이 아니라 서구적인 패러독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순 형용.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의 피까지는 마지막에 나온 거죠. 봄이라는 이 소망의 시간을 찬란한이라고 관형 사용 의미로 꾸며주기도 하고 슬픔의라고 관형격 조사로 꾸며주기도 해요. 모두 결국 뭐하고 있습니까? 이 체언은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꾸밀 때 어떻게 꾸미고 있어? 모순된 정서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적인 역설법이에요. 서구 영향을 받은 역설법. 이것은 불교 사상의 한 역설법. 다르죠? 형용이냐 진술이냐. 한용운은 요걸 씁니다. 모순 진술이에요. 형용이 아니지 진술이지. 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습니다라는 모순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왜 이런 거 또 있었잖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순된 진술에 대한 역설법이잖아. 이것도 왜? 이거잖아. 거자 필반이니까. 님은 같지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님을 안 보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불교적인 사상 속에서 조국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가 결국 돌아올 것, 확신, 기대 이런 것을 모두 역설적 표현으로 그리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떤 생명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모순 진술이기도 하고.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
바로 술을 완성하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님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정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유들이죠. 님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정화 행위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그런 자기정화와 기다리는 행위를 멈추고 그만두지 않기 위한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언제 지을 거야? 님이 오면, 독립이 되면 그때 완성할 거야. 그때까지는 다 짓지 않는 것이죠. 지금 짓지 않고 당신이 돌아올 때, 즉 조국이 독립이 됐을 때 그때 완성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뭐 하지 않겠다? 완성하지 않겠다. 왜?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조국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결국 자신의 기다림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됐죠. 술을 놓는 일은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 술을 멈추지 않고, 술을 완성하지 않는 것이 당신에 대한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 자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핵심 정리에 3번 잠깐 가보세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모순 진술입니다. 의미가 뭘까? 바로 술을 놓는 과정에서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놓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일부러 완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었죠. 님의 옷에 어울릴 만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얘기는 아직 조국의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이 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완성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수의 비밀 크게 화자 여성이다. 증거 두 가지.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조국의 당신의 의미가 조국을 해석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 마지막에 역설적 표현. 요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되는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고, 제가 드리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심층적인 문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기출 문제가 좀 수준 높은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우리 6월 23, 24 시험이지 목요일쯤, 금요일쯤에는 좀 빠르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나갈 거예요. 그 기출 문제들. 슬슬 나가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잠깐 넘겨보세요. 210쪽에 자, 기피하기 2번의 역설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조리해 보이는 모순의 측면을 지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술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절이 역설적 표현이 쓰였고, 그 다음에 3-1번 내려가 보세요. 3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진실된 의미가 뭘까? 아까 앞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술을 놓는 과정에서 마음의 정화, 위안과 정화를 얻기 때문에 술을 계속 놓고 싶어서 일부러 완성하지 않는다. 서술용으로 내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형 문제 혹은 이 유사한 역설법이 쓰인 구절을 찾는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